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MBN의 특별 생방송 미믹스 상패 100분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분 쉬어서 이제 2부 순서 계속 토론을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업비트의 송치영 두나무 의장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 상당히 많은 그 오늘 선고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어쨌든 1심과 이어서 송치영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그 두 번째 또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기존의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우리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께서 직접 금감원에서 챙기겠다라는 또 언론의 뉴스가 또 전달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100분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사전에 준비했던 저희가 참석하기로 했던 패널들 중에서 위메이드 측과 닥사를 중심으로 한 업비트 측에서 추천해준 변호사 양쪽의 두 분이 금일 가처분 선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또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오늘 불참을 하시고 출연자 패널께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또 기다렸던 투자자들께서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더 좋은 또 의견들이 또 분분한 또 여러 업계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오늘 100분 토론에 상당히 많은 갑론을박 토론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방금도 그 속보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그 미믹스뿐만이 아니라 업비트 자체의 그 오너죠, 실질적인 그 송치영 의장이 그 무죄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그 업계에서도 그 많은 그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그 우리가 지금 자료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금 업비트에 거래돼 있는 위메이드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따라서 정말 큰 폭의 천당과 지옥을 순간 5분 만에 지금 시세 변동폭이 상당히 큰 차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4시 이후에 법원에 또 선고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6시 넘어가면 뭐 내일로 선고 결과가 오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상당히 어쨌든 그 절박한 심정의 투자자들께서도 저희 생방송 토론을 보고 계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 닥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거래소 관계자들도 이번 법원의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른 결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법적 공방과 또 투자자 보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방금 속보에 나왔는데 그 강성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금융감독원에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를 똑같이 이제 증권과도 같이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단독 기사들이 어떤 매체에서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그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에 의해서 금융이나 금융정보 분석원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날 발표한 그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네.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네. 그 결정 당시 주어진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최종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의사결정 과정은 정부 기관인 그 금융위원회와 FIU의 공식적인 기능이다. 다만 네. 결정된 부분을 금감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 현장 조사 네. 하는 기능이들. 이건 정확히 우리가 시청자분들이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들께서도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그 FIU의 기능 네. 그리고 결정된 것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은 감독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입법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입법의 기능은 국회에서 뭐 당연히 맡아야 될 역할인데 이게 그다음부터 내부 시행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리 감독 기구에서 다 만들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입법은 두 가지 입법이 네. 있습니다. 네.
그 국회에서 본법을 제정을 하고 네. 그 하위 규정인 정부 입법인 경우는 시행령, 네. 시행규칙을 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네.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할 수 있는 권한도 금감원에는 없습니다. 네. 그것이 왜냐하면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그 FIU가 네. 정부 입법 기능이 있고요. 네. 그 특검법에도 보면은 아, FIU가 그 기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FIU가 그 정부기관 네. 중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특검법에라 보면 무슨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결정을 하되 네. 그 현장 조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네. 금감원에 위탁을 한다. 즉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이 위탁한 업무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능을 금감원이 갖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동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융감독원이 어쨌든 뭐 이런 시장에 자본시장에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사건 사고들을 많이 실무적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네. 또 나쁜 점이 있는데요. 네. 좋은 점 먼저 얘기하면 금융감독원은 쉽게 얘기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네. 검사와 감독 업무를 금융위원회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의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제 수많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답함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금융을 감독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한국 그 금융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받는 관치금융이라던가 네. 네,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질 수 있고 네. FIU에서 이제 원래는 가상자산을 전반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FIU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금융회사들한테서 받아서 그것을 이제 검찰이나 이런 기관에 전달해주는 네.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보게 되면 감독의 역할에서 보는 것이고 FIU에서는 감독의 역할 보긴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치중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게 중심이 옮겨진 거는 저는 업계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고 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는데 좀 같이 좀 호흡을 해가는 네. 그런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상 부장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한때는 우리가 뭐 닥사가 또 이런 디지털 자산 진흥청이라든가 디지털 자산 뭐 감독원으로 뭐 습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 자율 규제 기구에서 뭔가 앞으로 이렇게 더 승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사기업에서 만들어진 모임인데 네. 이게 어떠한 그런 정부에서 부여한 권한을 갖기에는 네. 너무나도 이 네 곳의 영향력과 비대함이 좀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받은 거래소가 네. 이 닥사 회원사가 아닌 곳 또한 21곳이 더 있는데요. 네. 뭐 원화마켓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들만의 협의체를 가지고 네.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닥사가 이제 그런 더 힘을 갖게 된다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거래소에 줬는데 네. 아무런 역할이나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묶는 게 돼서 네. 오히려 그들만의 카르텔만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닥사가 지금보다 더 역할이 강해져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한 쪽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사님께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은 그 지난 정부에서 네. 방침을 그렇게 정합니다. 좀 일본 같은 경우가 그 관련 법에 의해서 그 감독을 2단계로 하거든요. 네. 1단계는 그 사업자 협회를 대한변호사회 같이 네. 법정단체로 인가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가를 해주고 그 일정한 부분을 그 협회로 하여금 관련 법에 의해서 현장적인 부분을 감독을 하도록 국가의 권한을 위탁시키는 거죠. 네. 그런 제도를 일본의 그 2단계 민간 단체 그리고 정부 그것을 그 지난 정부에서 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가상자산법에는 지난 정부가 추구했었던 1단계 민간정부 일본형이죠.
2단계 정부 이런 그 2단계 시스템은 현재 국회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 기조가 바뀌지 않은 한 그 네. 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처음에는 우리 유통량 기준을 예로 들면서 이제 그 거래소들 간에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향후 이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대한 조사 기관과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어디로 할지에 대한 지금 이슈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리면 이게 우리 공통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은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공통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공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상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또 지금처럼 상장 페이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준법 감시라든가 많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영석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닥사에서 안 된다는데 만들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하겠다라고 해서 네. 지금까지 얼마나 이게 잘 네. 되어 왔는가.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앞으로 할 네.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솔직히 얘기하면은 닥사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네. 왜 만들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걸 업무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닥사가 지난 5월에 이 루나 사태 터지고 나서 시장의 어떤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해서 5개 거래소의 대표들이 모여서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 대표들이 꾸준히 모여서 이 실무를 진행을 했느냐, 네. 아니면 권한이 있고 네.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자들이 와서 이걸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냈느냐. 네. 만들어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발표를 했어야지요. 네.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비밀로 붙일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전혀 공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못 합의가 된 게 아니냐라는 그야말로 생각을 못하는 거네요. 공개를 없어서. 그렇죠. 예, 안 그렇게 하는 볼 게 수도 아니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닥사가 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느냐. 사실 이번 위빅스 사태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초안부에 닥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4개의 거래소가 만장일치로 합의된 결론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 다른 의견들도 있었는데 어거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닥사라는 조직 자체가 가이드라인을 공통적으로 제작을 하고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라리 그 없다면 예, 빨리 대안을 만들다거나 뭔가 또 다른 기관에서 빨리 권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은 닥사에서 한다 기사만 나오고 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 이것도 문제인데 우리 옆에서 우리 강성호 회장께서는 KDA의 그 공동 가이드라인 책자를 지금 만지고 계신데 잠깐 우리 카메라에 그 표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예. 이 카메라 좀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이 어떤 가이드라인이죠? 예, 그 우리나라에는 현재 그 금융정보분석원의 법적으로 신고 수리된 거래소가 네. 27개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은행 계좌를 받은 원화거래소가 5개, 그게 닥사죠. 네. 그리고 22개는 아직 원화 계좌를 받지 못한 BTC, 네. 코인마켓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6월 달에 5개 원화거래소가 루나 사태 당정대책회의 때 당시에 그 공통 가이드라인을 10월 달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네. 그 후에 그 9월 30일 이게 보도 자료를 내서 네. 10월 1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 그 KDA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장이 원화마켓보다 코인마켓이 약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준의 강도를 원화마켓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네. 강도 수위를 조정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난 7월 14일 날 이 책자로 네.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장, 네. 상장 후에
모니터링이라든지 네. 공시 네. 그리고 불공정 거래 감시 네. 거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과 절차를 이렇게 아주 7월 14일 날 공개를 했고요. 그럼 좀 닭사 쪽에 좀 건네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8월 10일 날은 또 당정 3차 회의 때 공식적으로 이 책자를 한 150부를 네. 주변에 원하는 곳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닥사 측에 네. 현재 2번씩이나 메일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닥사 기준이 제정됐다고 언론에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보내주면 네. 우리 그 코인마켓 거래소도 네. 최종적으로 8개 장의 요 기준을 확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문서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닥사로부터 답을 받지 못해서 공개된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제가 그 중간 입장에서 그 진행을 하는 입장이지만 닥사 측의 이러한 그 태도들이 계속 지금의 그 사태의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나라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예. 예, 뭐 닥사는 앞으로도 계속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뭐 그 열정이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면 못하는 대로 빨리 다른 누군가에게 좀 권한을 좀 이관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동완 대표께서는 이렇게 공동 가이드라인이 닥사에서 못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뭐 어떻게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공개를 하게 되면 네. 사실 이제 우회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만 딱 충족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이제 기준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상장 폐지를 하든지 네. 유의 종목 지정을 하든지 네.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네. 기준을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우회해서 기준만 싹 뭐 만족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기준 가이드라인보다는 네. 그 거래소의 법적인 지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이게 어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거래소라 부르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말이 거래소지. 그러니까 거래소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거래소를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증권거래소를 증권거래소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정도의 권능이 있는 뭐 이런 곳, 그리고 절차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아닌데. 지금 사실상 증권사의 기능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 뭐 상장 폐지를 결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업계에서 서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네. 공감대를 쌓아가지고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아까 이상우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한국의 어떤 가상자산 업계가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도 굉장히 많고 트래블을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사실 이제 거의 모든 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의 모범생이자 우등생 수준이에요. 네. 이렇게 빨리 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속도 맞춰가는 게 중요하고 네. 어쨌든 업계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태동이 되고 완성이 되려면 제도가 많이 있어야 좋은 게 아닌가요? 많이 있어야 좋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해요. 네. 가령 이제 거래량이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아까 김영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네. 거래량이 작은 코인을 상패를 가장 빨리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작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뭐 가장 뭐 하기 편한 방법은 공통의 어떤 이제 업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걸 마련해서 네. 거기서 심사를 하게 한달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하지만 만들려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강성 회장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갖고 오셨는데 혹시 그 내용이 있나요? 얼마 요것은- 밑으로 내려가면 거래량이 상패가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정도까지는 네. 없지만 7월 14일에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네. 요것도 8월 11일 날도 공식적으로 제3차 그 당정 회의 때 네. 아주 오픈시켰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근데 네. 저런 이제 KDA 쪽에서 저런 활동을 하시는 게 네. 굉장히 좋다고 보고 네.
그런데 이제 규모나 어떤 덩치면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닥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네. 그래서 보면 실제 국내 코인 거래량의 90% 이상이 지금 닥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행보나 이런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네. 하지만 어쨌든 KDA 쪽에서 저런 이제 먼저 동을 떠주시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뭐 각종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자산 쪽에 많은 협회들이나 뭐 연구원들이 생기고 협회들이 생겼는데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 부장께서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떠세요? 이게 정말로 많은 여태까지 이런 얘기들은 지금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많은 지적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또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죠? 이게? 사실 이제 닥사에서 이제 그 만든 그 규정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네, 사실 그거대로 이제 지켰을 때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는 위믹스보다 더 못한 조건에 네. 있는 코인들 분명히 많을 거고요. 네, 제가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전수조사라면은 뭐 처음 상장됐는데 다 외국 코인 같은데 찾아보면은 한국향 네, 코인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백서도 부실하고 네, 어떻게 이런 게 상장됐지 않은 코인들이 너무 네. 많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닥사 자체가 자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코인들이 많은데 이거 닥사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하는 순간 대부분이 다 상장 폐지를 네.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공개를 안 하면 또 위메이드가 좀 더 기세등등해지거나 또 이제 그런 거래소와 코인 프로젝트 간의 약간 파워 게임에서 네. 거래소가 좀 밀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좀 더 이게 좀 너무 막 나간 표현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좀 더 똑똑해지고 네. 스스로가 투자의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네. 거래소가 어떻게 해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뭐 여러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해외 거래소는 그거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네. 닥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도 그걸 피해서 해외 거래소에 큰데 뭐 바이낸스든 뭐 크라켄이든 그런 데 상장이 되면 또 투자자들은 또 그쪽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닥사가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국내 거래소 투자자와 프로젝트들만 좀 목을 죄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서 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마디만 덧대면 네. 사실 이제 그 거래소라는 단어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오해가 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거래소 하면 우리는 이제 한국증권거래소를 네. 생각하고 증권거래소는 실제로 상장하기 전에 상장 심사를 굉장히 치밀하고 네. 정밀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준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을 바로 상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사업력이 쌓인 기업만 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이 가능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겉비트든 뭐 빗썸이든 코인원이든 간에 상장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상패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슈는 지금 왜 닥사에서 그걸 모아서 하느냐에 대한 또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닥사에서 그것을 모아서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의 어떤 공통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걸 도출해 보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장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뭐 이 시청자분이 많을 테니까 이 자리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상장시킬 때 해당 프로젝트에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뭔가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심사를 거치죠. 네. 네, 그런 관계에서 이제 상장이 됐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상장 폐지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이제 불합리하다라든지 이런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거래소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장을 시킨 것이고 또 이익을 위해서 폐지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자유시장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좀 약간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네. 비트코인 이제 SV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김 대표님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지금 잠시 올라왔는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위믹스 상장 폐지 금융시장에 부담된다. 그러면서 내부 기준에 대해서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발언하면서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위믹스 코인이 상당히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완 대표 말씀 계속 이어나가 주시죠. 네,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이제 2019년에 네. 비트코인 SV라는 코인을 상장 폐지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상장 폐지 이유가 뭐냐면 이 SV라는 코인을 만든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인물이 네, 사실 이제 본인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본인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네.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가 없이 상장 폐지가 된 사례가 많고 네. 아까 이제 이상훈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 꼭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거는 아주 이제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닥사 입장에서는 닥사 입장대로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인 것이고 네. 이 가이드라인을 또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그럼 적정하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지만 네. 사실 이제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거래소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은 기준이 맞고 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 업계에서 좀 더 발전이 되려면 네. 법적인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거래소에 어떤 법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순간 네. 기준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먼저 선결 조건이 되어야 네.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김영석 대표께서는 그 이번 그 닥사에서 우리 그 김동완 대표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코인과 재단들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과정들은 여러 경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계약을 해서 정식 입성하는 과정도 있고 예. 해외에 있는 좋은 코인들을 가져다가 뭐 소수만 가져다가 또 상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오늘 그 재판부에서는 위메이드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내부적으로 거래소들마다 계약 조건이라든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메이드가 그 거래소에 상장됐을 때 그런 히스토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 제각각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네. 아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에 조금만 제가 더 보탠다라고 하면은 네. 물론 이 자유시장 경제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네. 거래소에서 누가 이렇게 등 떠밀어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상장을 한다라든지 네.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거래소에 지금 이 대한민국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사람이 약 한 800만 명 네. 정도 된다라고 네.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상장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장 폐지를 했을 때 그 코인에 씌워질 프레임 네. 그리고 그 코인을 구매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히 걱정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네. 거래소에게는 분명히 그 정도의 책임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이 산업에서 뭐 일을 하고 있고 네. 덕분에 밥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지만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간과가 되고 있다라는 게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 투자자에 대해서 사실은 이 뭐 전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다만 단지 이 위믹스 사태만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소위 물렸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네. 조롱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누가 너한테 등 떠밀어서 코인 사라고 우리 했냐 실패가 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뭐 조롱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거래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가라는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유로울 수는 있죠. 법적으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고 거래소마다 지금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결은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전에 거래소에서는 본인들의 고객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았나? 걱정하는 마음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걱정을 했다 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걱정을 했다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네. 사실은 너무 감정적인 요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네. 했어야 됐다라는 분명히 거죠. 이번 결정 과정에서 감정적인 요인이 많이 드러났어요, 수면이. 저는 이 국내 1위라고 네. 하는 업비트의 네. 수장인 이서구 씨가 사필규정이라는 말을 자기 개인 SNS에 올렸다라고 네. 했을 때 이게 어떤 맥락이었었나요? 사표 규정이란 말이.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본인이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네. 상장 폐지 결정되었다라는 네. 그런 어떤 뉴스 기사를 캡처해서 올리면서 밑에다가 많이도 안 적었습니다. 네. 사필규정 딱 네. 4글자 적었습니다. 그게 본인의 어떤 감정이 또 개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시체말로 약간 그 결과에 대해서 깐죽됐다. 뭐 그런 표현들이 댓글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예.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네. 업비트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거래소 그리고 준 어떤 이 금융권에 네. 해당하는 이런 규모의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서구라는 대표가 사필규정이라고
뭐 시체 말로 깐족거렸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지금 자기가 쓴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혹은 또 가격이 하락하는 데 따라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고려를 했다면 저런 말 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위메이드가 상장됨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본 건 사실 업비트를 비롯한 거래소들이거든요. 예. 그 거래 수수료만 해도 상당히 몇백억을 벌었을 텐데 굳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폐시키는 게 본인들한테는 유리한 건 아니지 않나요? 이 거래소 입장에서 사실 뭐 얼마 전에 네. 이 재판에 있어서도 특히 강조됐던 이야기가 딱 그런 얘기였어요.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폐를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거래를 했을 때 특히 위믹스 같이 네. 어떤 흥행성이 있고 이런 대규모의 코인을 계속 거래시키는 게 거래 수수료가 네. 주 수입원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너무도 좋은 일이다. 네. 그러나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래소의 이 수입원이 거래 수수료밖에 네.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시장에서 나타내준 모습들이 충분히 증명을 해줬습니다. 네. 수수료만이 거래소의 주 수입이 아니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거래 수수료 네. 이상으로 저는 이번 상장 폐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더 몰리고 한때는 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거래량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마지막에 또 상폐비임까지도 이어지면 엄청난 또 거래 그 회전량을 보일 텐데. 예. 자, 이런 지금도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높은 거래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이 5시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은 만약 오늘 나온다면 6시까지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와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으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오늘 6시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면 뭐 내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판단해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 토론 시간도 어느새 이제 시간이 20여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이제 사전 공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위메이드에 대한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어쨌든 자체적으로 했던 말들과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유통량에 대해서 여러 시장의 반칙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온당 상장 폐지가 맞다 이런 의견이 양측이 지금 분분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답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모든 관련 자료들은 법원에 다 넘어간 상태고 사법부의 판결만이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MBN의 100분 토론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좋은 대안과 여러 가지 원인 규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저희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면 과연 닥사 이렇게 공동 의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완 대표부터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닥사가 공동 의결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부분에 실수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오늘 주기차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닥사는 그냥 거래소 연합체일 뿐 네. 법적 권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법적 권능이 없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뭔가를 결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면 안 됐다. 그 자체부터 담합 아닌가요? 그러면? 뭐 담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거든요. 네. 가령 뭐 상장 폐지를 각각의 어떤 거래소가 발표한달지 네. 결국에는 닥사가 결정을 했지만 발표 자체는 공식 네. 어나운스 자체는 네. 각각의 거래소가 이제 네.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사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방송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급격하게 또 위믹스 코인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상당히 그 저희 방송 본부에서는 위믹스 재판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그 이상 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상기의 난 때부터 시작해서 네. 루나 테라사 때까지 네. 엄청난 크립토 윈터가 올 때마다 네. 한국이 항상 그 키를 진 것 같아서 네.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이제
카카오의 계열사였던 그라운드 X에서 네. 클레이라는 코인을 네. 만들었을 때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카카오 코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클레이 그라운드 X에서 당시에는 상장을 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냥 이벤트로 그냥 무상으로 막 나눠주고 10만 명한테 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흥행력이 있다고 판단한 중소 거래소들이 네. 그 발행사와 협의 없이 코인을 그냥 상장시켰거든요. 네. 그때 그라운드 X가 야 이거 니네가 왜 맘대로 상장시켰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거래하게 하는데 너희가 뭔 상관이야. 네.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거꾸로죠. 네. 코인 거래소가 그냥 임의로 상장시킨다고 그랬고 저번에는 거래소가 임의로 뭐 네. 상장시킨다, 상장 폐지한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거래소 가지고 있는 거에 저는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거래소에 밑보이면은 그 상장을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든 여러 노력을 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그렇죠. 무효화되고 네. 가치가 폭락되기 때문에 닥사가 추후 어떤 움직임이나 결과를 보이더라도 그 닥사의 모든 움직임과 결정에 의해서 어떤 프로젝트는 피눈물을 혹은 어떤 투자자는 네.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닥사가 앞으로 하는 이 언론에 대한 행보나 이제 표현들이 네. 조금 더 진중해야 되지 않나 그 네.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닥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상장 폐지 결정, 뭐 이제 앞으로도 여러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국내 거래소도 이용을 해봤고 네. 해외 거래소도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닥사에서 이러한 것 때문에 여기 퇴출됐네. 그럼 나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지인 측이기 때문에 네.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닥사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코인 가격이 급등락되거나 거래 자체가 이제 종료되는 게 되게 리스크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이제 시장이 좀 더 숙성되고 좀 더 이제 사용자들,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간의 그런 온도차들은 조금씩 이제 희석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한 국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의 몇 개 거래소, 5개의 거래소의 목소리가 전체 코인 시장의 규제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전 미풍이라고 봅니다. 네. 네, 우리 강성 회장께서는 이번 닥사의 공동 합의된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의된 결정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앞에서도 잠깐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위믹스 너마저라는 그 후폭풍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상당한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침 현재 국회에서 이 가상자산법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보완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의 속도가 네.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의 혼탁한 시장에서 정상화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가 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수준이다. 네. 우리가 상당히 규제라고 봤었던 뭡니까? 그 개인 금융 실명제 네. 그리고 트래블 룰 네. 뿐만 아니라 지금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네. 그리고 특히 3개월 단위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서 그걸 공식적으로 공시를 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아예 주석 공시제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의 기존 혼탁했던 1단계 시장을 마무리하고 2단계 새롭게 세계 무대로 나갈 수도 있는 네.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줄여서 이제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면 닥사 공동 협의 앞으로 이런 부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이런 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닥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투명성, 네. 하루빨리 그 회원사들과 협의를 해서 네. 기준을 만들고 공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기준을 상대방에게 지키라고 준수를 했을 때는 이번과 네. 같이 끝없이 네.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걸 통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닥사가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 기준대로 시행을 한다면 닥사라든지 회원사도 투명해지면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봅니다.
한마디로 공동 의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전에 공동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거부하는 절차가 온당하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영석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닥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재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네. 닥사는 이번에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든 네. 아니면 기각이 되든 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금 겪고 있을 거고 네. 앞으로도 겪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또 강성호 회장님 말씀하신 이 투명성에 대한 네. 문제를 닥사는 어쩔 수 없이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뭐 위믹스뿐만이 아니라 이슈가 되는 그 어떤 디지털 자산이라 하더라도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 기회에 그 명백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을 때 이걸 우회할 것을 걱정한다라고 네. 한다면 이 가이드라인 한 번 만들고 끝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네. 짐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 개선을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터져 나올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게 무서워서 큰 걸 해결하지 않는 모습은 좀 없어져야 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1999년도인데 코스닥 시장이 막 만들어졌을 때였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많은 제도가 없고 룰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혼탁한 시장이었었는데 그리고 버블이 있었고 버블이 주저앉으면서 그 당시도 코스닥 시장의 존폐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각종 코스닥의 여러 안전장치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규모가 커졌는데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도 그런 내용을 겪고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위믹스 그 오늘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상당히 제가 예민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질문을 우리 패널들께 짓궂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우리 패널들께서 2분씩만 좀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위믹스 판결 순전히 개인적으로 네. 어떤 판결이 나올 것 같고 왜 그런 판결이 나올 것 같은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동원 대표부터. 저는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3 정도 되고 네. 기각될 가능성이 7 정도 된다고 봅니다. 70%가 기각이 될 것 같다. 70% 정도인데 사실 이제 왜 그러냐면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네. 말 그대로 이 조치를 잠깐 멈춰놓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거랑 상관없이 본안 결정에 대한 네. 판결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유익스의 어떤 상장 폐지가 옳으냐 네. 아니면 뭐 법적으로 그르냐에 네. 대한 법원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판단에 앞서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춰놓는 것이 가처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상장 폐지 자체는 합당하다라는 쪽인데 네. 이걸 상장 폐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비트 빗썸 두 군데 합쳐서 위믹스 그 글로벌 거래량이 90%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위믹스 쪽에 위메이드 쪽에 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패널분들은 위믹스가 상폐되기를 바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절차와 법규상 상폐될 가능성에 대해서 기각될 가능성,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혼선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석 대표 한번 또 거꾸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높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했어요. 지금은 이 닥사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해서 소명을 요구했던 그 자료의 횟수가 16회입니다. 네. 그만큼 자료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위믹스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장 폐지를 닥사에서 결정했다라고 하기까지 그 사이에 있던 수많은 어떤 자료들을 재판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고 이번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지난번 재판부에서도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장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어떻겠냐. 네.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도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중대하다. 예 네, 또 피해자가 많다. 그렇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네. 인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이례적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래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이상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인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네. 코인 쪽이 아니라 네. 전에 그 뭐였죠? 코인 아니 저희 상품권처럼 이제 돈을 네. 충전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뭐 네. 한번 접혀가지고 이제 뭐 네. 사업 멈췄던 아주 기억이 이름이 머지 기억 안 나. 포인트? 머지 포인트. 머지 사태도 있었고 네. 그리고 뮤직하우라는 이제 그 음악 저작권 그렇죠. 참여 청구권 그것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볼 때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장에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냐가 판단에 되게 큰 잣대더라고요. 근데 네. 위믹스권은 이번에는 우리나라 내에서의 코인 중에서는 가장 이목이 집중돼 있고 또 가장 많은 피해자들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거의 국민 코인이 돼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동네에 있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네. 너 위믹스 너 샀냐 걱정된다고 뭐 전화를 할 정도로 네. 노모께서 그걸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 좀 유보 끝에 저는 이제 상장 폐지를 좀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다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물론 상패에 대해 이슈를 제기했던 뭐 여러 코인들이 거래소에 있었지만 그 업비트라든가 빗썸 그 거대 거래소에 대항할 힘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거래소들이 큰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믹스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붙은 이 디지털 자산업계의 첫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시총도 크고 국민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위메이드 측이 제대로 업비트와 이번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그런 또 사례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강성호 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작년도 피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거래소 편을 들었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패 여부는 거래소 자율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에 국가 개입이 공식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원도 그런 기류 변화가 있어서 지금까지 작년과 달리 거래소 재량으로 보는 부분, 일방적으로 거래소에 그 편을 들어주는 것은 시대가 지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메이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깔끔하게 유통량을 소명을 너무 네. 못했다.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유통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인 점을 감안을 해서 저는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6이고 네. 인용 가능성이 4다. 그래서 네.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기각될 보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 분의 패널들도 다 의견이 다 제각각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도 거의 시장의 반응이 거의 5대5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재판의 결과가 저희 생방송 토론 중에는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100분 토론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MBN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디지털 자산 투자자 분들은 좋은 주제나 건의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에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토론회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저희는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신 여러 패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